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10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그 전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 장마감 방송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 날 그 이후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한국은 시장이 열리지 않잖아요. 증시가 열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요일 날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아주 긴급한 그런 또는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금요일 날 장마감 방송을 스킵할 수도 있다. 대신에 그 금요일 날 내용까지 주말 스페셜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다루어 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바가 있었었죠.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 오늘 시장이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마감 방송을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그보다는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요일날, 수요일날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는 장마감 방송을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월요일날 그리고 어제 목요일 오늘까지 금요일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내용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항상 증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물보다도 더 생물 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석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분석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분석의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관되게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 다양한 분석 기법, 다양한 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좀 지난주부터 해서 좀 기습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AI 관련주들발 급락이라는 또 우리가 좀처럼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증시도 단기에 급한 하락을 기습적으로 맞이하게 됐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오늘은 제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4개의 국가별로 해서 한번 지금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서 궁극에는 지금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이 오늘 어쨌거나 소폭이지만 한국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기 급락을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의 성격으로서 제가 오늘 분석을 함에 있어서 오늘은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한국 이 나라별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먼저 보시면은요, 미국이 일단 이번에 반도체발 조정이 시작되었었죠. 어마어마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좀 속이 좀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단기 급락이 나왔는데, 물론 단기 급락이 나왔어도, 그동안의 상승세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많이 하락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정의 성격을 AI의 시스템이 유지된다라는 또는 반도체의 생태계가 유지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조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도체발 조정 장세가 있었다. 조정이라는 거는 하락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레토릭을 저는 쓰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AI 시스템의 유지 상황에서 조정의 성격으로 이번 장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와중에도 사실은 너셀 지수, 소형주를 대표하는 너셀 지수가 반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너셀이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반등을 못하고 있었던, 물론 이제 미국의 고금리라는, 그동안에 이제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였으니까 그 상황에서 움츠려져 있던 너셀이 어느 정도 반격을 하면서 조금은 평준화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격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런저런 설왕설래도 있었었고, 이런저런 그 시황에 대한 이견들, 다른 의견들도 많았지만, 제가 항상 미국은 골디락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증명이 됐죠. 미국의 GDP를 보니까 미국의 GDP 2.8%, 2, 4분기요 확정치 2, 4분기 확정치 GDP가 2.8%, 그야말로 골디락스. 미국 경제는 튼튼하구나. 뭐 실업률도 괜찮고, 또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물가까지도 많이 하락 안정화가 됐고,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종합적인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실적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긴 했지만, 역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은 대부분이 지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야말로 골디락스의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주가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발 조정의 마무리와 함께 앞으로도 그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추세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뭐 그 숫자로 말하자고 하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500 정도 될까요? 5,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100까지의 그 방향성은 아직도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조금 더 반가운 소식 여러분들께 하나 전해드릴까 해서 제가 캐나다라고 써봤는데요. 캐나다가 여러분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가 G7 국가에 들어가요. G7 국가에 들어가는데, 지금 지난번에 ECB 유럽도 금리 인하 한 번 했잖아요. 캐나다가 그 G7 중에서 금리 인하를 제일 먼저 했었는데, 그리고 미국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잖아요. 바로 북아메리카 지역주의에 가장 연결이 되어 있는 캐나다가, 말하자면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는 하나의 경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그 국경이 없잖아. 국경이 있는데, 국경을 우리나라 톨게이트가 통과되듯이 그렇게 통과되는 나라인데, 이 캐나다가 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으니까, 자,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장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도체발 AI발 조정도 있었고, 또 너셀도 반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다라면은 여전히 미국 증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미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요. 이번에 미국의 조정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일본이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더 하락할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 초엔저를 탈피하고 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일본은 그동안에 초엔저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주도의 그런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그 미쓰비시, 토요타 이런 것들은 수출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초엔저라고 하면은 1달러당 엔화 가치가 뭐 170엔까지도 그렇게 엔화가 떨어졌으니까 초엔저였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증시가 일본 기업들이 호황을 누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원화 가치가 좀처럼 1,300원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본처럼 뭐 초원화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초원화다 이렇게 되려면 1달러당 한 2,000원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의 1달러당 170엔에 육박하던 그런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보기 어려웠던 수십 년 동안 그런 초엔저 국면에서 일본이 호황을 누렸는데, 자, 이번에 이제 일본 증시가 뭐 지금 한 3만 8천 정도까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본이 초엔저가 끝났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1달러당 엔화 가치가 154엔 되는 것 같아요. 154엔. 그러면 170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면에서는 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 1달러당 150엔이 넘는데 그거를 엔고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 제가 쓴 것처럼 그동안의 초엔저를 탈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화가 조금 기존의 초엔저에 비해서는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게 이제 일본 증시가 그동안에는 초엔저로 인해서 수혜를 입었었으니까, 오히려 엔화가 조금이나마 초엔저에서부터 탈피를 하면서 강세를 보인다라면은 증시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거는 우리 한국 증시하고는 좀 별개로 볼 수가 있다. 즉, 일본이 그 초엔저를 탈피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그 일본의 그 주가는 연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본이 더 하락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을 초엔저 탈피의 그 상황에서 일본 증시를 제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중국은 조금 관계가 있죠, 한국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한국 기업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또 뭐 지난번처럼 뭐 2,600선 이렇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한국 증시에도 좋을 건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던 그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해서 반락이 되고 있다. 이 부분 제가 어제 그 경기선 121선의 의미, 중국이 주가가 올랐던 시즌이 2월, 3월, 4월, 5월 4개월 달 4개월 동안 올랐었다. 4개월은 1개월이 30일이니까 30 곱하기 4면 120일. 그래서 경기선의 의미가 있는 그 수준에서 주가도 반락이 됐고 경기도 반락이 됐고,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보니까 뭐 제가 오히려 지난번에 상해 2,900선 지지한 다음에 지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히려 그 2,900선 지지와 함께 3,000선의 복귀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이 3,000선 회복 근처까지는 갔었었죠. 근처까지는 갔었는데 3,000선 회복에 사실상 실패를 하고 오히려 2,900이 붕괴되는, 오늘 2,888인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팔자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 팔자가 부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강남의 청담동에 가면은 유명한 중국집 이름이 팔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숫자 8 써가지고요. 팔선생이라고 하는 중국집도 있을 정도로 중국은 팔자를 좋아하는데, 오늘 중국 경기 반락과 함께 해서 주가가 2,900선이 붕괴되면서 2,888인가요? 그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그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락이 됐는데, 여러분들 중국이 계속 떨어지면 제가 좀 전에 한국에도 좀 부정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중국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일시적으로 또 2,900이 붕괴됐지만, 상해지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해지수가 2,900이 붕괴가 됐지만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는 2,888 이 정도에서 뭐 많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고, 또 중국에서도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물론 이제 정책 금리이기 때문에 이 자유시장 경제의 선진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그런 그 금리하고는 조금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했고 추가적으로 다른 유동성 정책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걸 시사를 했어요. 다른 유동성 정책이라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획 경제, 반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를 혼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제인데,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것도 관리를 하잖아요. 금리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유동성을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지준율 정책이 있을 거예요. 지준율 정책이 이제 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도 다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뭐 지난 작년처럼 2600선 막 이렇게 홍콩 증시의 변동성하고 같이요.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지금 2,900선까지 무너지는 경기 반락, 주가 반락이 나타났는데 제 관점에서는 2,800선에서 추스리고 반등할 것으로 보여진다. 저희 중국이 금리 인하도 했고 또 지준율 정책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하면은 중국이 그렇게 지금 증시가 한국 증시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요. 최근 뭐 아까 그 미국발로 해서 같이 한국은 어쨌든 미국 증시하고의 연동성이 크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AI 관련주하고의 밸류체인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는 소부장이 많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상황. 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한 2주 동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아까 그 미국은 골디락스 그 GDP가 나왔는데 한국도 GDP 발표했어요. 2, 4분기요. 근데 약간 위축이 됐죠. 근데 많이 위축이 된 건 아니고 1, 4분기 대비 약간 위축이 됐는데 뭐 그거는 1, 4분기가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역기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역기저 효과. 기저 효과라는 거, 환자들도 기저질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저질환 이런 말이 있는데 기저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기저 효과 때문에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를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오히려 1, 4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지표가 좀 안 좋게 보이는 거를 역기저 효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역기저 효과든 기저 효과든 둘 다 기저 효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1, 4분기가 좀 의외로 좋았기 때문에 한국이 0.2%인가 위축이 된 걸로 나왔어요. 1, 4분기 대비로.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국은행에서도 그랬고 외국 이제 글로벌 예를 들어서 IMF라든지 OECD라든지 그런 전문 기관들에서 한국 성장률도 올려잡았잖아요. 기존에 2.2% 정도 올해 성장률에서 2.6% 이렇게 올려잡았으니까 오늘이 아니고 어제 2, 4분기 약간 위축된 그 수치가 나온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위축이 된 부분이 사실은 아직 우리 한국이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수출은 굉장히 많이 좋은 건 확인이 됐어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그 다음에 현대차 LG전자 어제 실적 발표한 시장 역대급 실적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영향이 한국 증시에 타격을 줬죠. 자,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국 기업 실적 좋은데 하고 급하게 달라붙은 주식 애호가들이 있겠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교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언더슈팅이 나왔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자면은 최고치 역대급 실적을 낸 LG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교란이라면 교란이었죠. 장중에 현대차가 7% 장중에 7% 급락했었죠. 물론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끝났는데 이런 교란은 왜 나타났을까? 여러분들 실적이 좋으니까 그날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거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걸 역이용하는 그런 교란이 나타날 수 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포드 미국의 포드사 아시잖아요. 포드사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어제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호실적에 너무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지 않았나, 또 마침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주니까 달라붙지 않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언더슈팅과 함께 교란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소가 됩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시장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믿어 보시라는 얘기고요. 한국도 미국과 중국의 연동이 있지만 일본은 무시하자 그 얘기고요. 연동이 있는데 중국도 그 지금 현재 모습은 좀 안 좋지만 다시 그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중국을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 말씀하고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활용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석하는 그런 그 파생수급으로 봤을 때 한국도 조정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언더슈팅과 교란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그 추스리는데 시간이 필요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앞서거니 하면서 나아가는 종목도 먼저 나아가는 종목도 있겠고 조금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종목도 있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잘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분들만이 하반기에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주말 스페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